자, 일단은 DNA와 RNA와 단백질이라는 게 과정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할 거고 원리를 먼저 볼게. 자, 일단 DNA가 세포의 핵에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DNA가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동글동글동글한 여기 사이사이로 막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 끼어 들어가요. 자, 이 동글동글한 거 이거 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히스톤 단백질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막 끼어 들어간 여기 덩어리 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할 거야. 자, 이게 너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들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야?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근데 내가 뉴클레오타이드는 1대 1대 1로 구성되면서 인산당염기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쌤, 얘는 왜 영어예요? 자, 영어로 쓰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게 히스톤 단백질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 요 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만 기억하면 돼. 근데 어쨌든 얘를 좀 더 축소시킨 그림을 보면 얘가 그냥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실사자 써서 염색사라고 하고 얘가 이제 완벽하게 꼬이면 이게 이제 니들이 배웠던 거지. 이게 뭐라고 배웠냐? 얘를 염색체라고 배웠죠. 자, 이 염색체가 중학교 때 인간이라면 몇 개 있다라고 배웠냐? 46개 있죠? 46개 염색체 중에 아빠가 23개 준 거고 엄마가 23개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2n이 46이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DNA라는 걸 배우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가끔가다 얘기해 주는 게 DNA가 아빠가 준 거랑 엄마가 준 걸로 내가 합쳐져서 DNA가 된 거거든? 자,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집에 이제 오늘 공부 다 끝내고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띠리리 와가지고 누구세요? 했는데 경찰서야. 그래서 조수민 씨 607호에서 오늘 수업하셨죠? 네! 607호에서 살인사건이 났대. 그래서 빨리 지금 경찰서로 오래. 당신은 강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래.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과학준이 죽었대. 과학준, 너네를 죽이면 안 되니까 과학준이 죽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607호에서 보니까 막 피가 막 엄청 막 나눠지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여기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아마 이제 추론을 하기에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 과학준이 죽기 직전에 칼로 막 왁 찔려가지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머리를 막 싸우다가 머리카락 다 뽑은 거지 이제.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이랑 날 죽인 어떤 나쁜 새끼의 머리카락이 섞여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뭘 해야 돼? DNA 검사를 해야죠. 그럼 거기 머리카락을 한 개 딱 해가지고 DNA 검사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들은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이니까 니네 머리카락도 다 뽑아. 다 뽑아가지고 쭉 대조하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은 용의선상에서 이제 제외.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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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선상에 제외.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딱 용의자가 나왔어. 한 명.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냥 정기훈 쌤이 딱 나와. 정기훈 쌤이 이제 걸렸어. 607호에서 수업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죽었어.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머리카락이라는 걸 결정하는 거는 이 DNA상의 특정 부위인 유전자라고 하는 부위가 머리카락을 나타냅니다. 유전자 A라 해봅시다. 근데 여기는 유전자 B가 있고, 이 유전자는 손톱을 만드는 유전자래. 자, 너네들이 여기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내 머리카락을 딱 뽑았을 때, 그럼 내 머리카락에 DNA 검사하면 쪼르륵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내 손톱을 딱 뽑았대. 그 손톱 잘라가지고 그것도 DNA 쪼르륵 해보면은 머리카락에 있는 DNA랑 손톱에 있는 DNA가 어떨까? 똑같지? 내 건데? 그럼 내 DNA가 머리카락이랑 손톱이 달라, 그럼? 똑같아요. 다 똑같아. 선생님, 쌤, 그 코털에 있는 거랑 입안에는 구강상피세포나 DNA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야, 근데 얘는 왜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얘는 왜 손톱이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자리에서 유전자라는 게 발현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즉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라는 유전자가 발현돼야 되고 손톱을 결정하는 거는 B니까 B가 발현되면 되는 거야. 이거에서 과학자가 이제 이걸 딱 보다가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럼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장소를 바꿔도 그게 발현될까? 해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실험은, 동물 실험은 초파리로 합니다. 초파리. 초파리에 날개가 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날개 유전자를 좀 잔인해. 눈에다 넣어봤어. 했더니 초파리 눈에서 날개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리에서 발현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너네 유전자랑 내 유전자 중에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을까 다를까? 이건 똑같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것도 유전자 A의 염기 서열이 있을 거고 수민이의 염기 서열도 있을 건데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 유전자가 잘못되면요? 그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부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비유전자 부위라고 합니다. 여기는 단백질로 발현되지 않는 부위예요. 즉, 이 부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유전자라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이건 유전자의 뜻은 뭐냐면 단백질로 발현될 수 있는 특정 부위, 이걸 유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는 비유전자 부위는 단백질로 나올 수 없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부위는 비유전자 부위야. 근데 쌤, 그래도요, 어차피 염기가 ATGC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똑같을 확률도 있지. 자, 사람마다 DNA가 완벽히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00억 분의 1입니다. 니네 전 세계 인간이 몇 명 있대? 80억. 한 70, 80억 정도 된다며? 그럼 80억 명 인간이 있으니까 확률상 나랑 똑같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확률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전자 부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너네가 과학 꿈나무니까 니네가 이제 과학자가 되면 밝히면 돼요. 비유전자 부위에 너네가 하는 역할을 밝혀내면 니네 바로 노벨상이에요. 자,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유형. 유전자라는 게 어디에 있다? 라고 할 거야.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겁니다.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야. 그럼 문제. DNA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OX. DNA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OX. 모르네. 그러면 염색체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OX. 이런 염색체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염색체는 단백질을 포함한다가 O입니다. 근데 DNA는 아직 히스톤 단백질 꼬이기 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DNA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그럼 X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 DNA까지는 단백질을 포함 안 해요. 근데 염색사나 염색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을 포함하는 경우부터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유전자라고 부르는 DNA는 어디에 존재하냐? 인간의 핵에 있습니다. 핵이에요, 핵. 핵 안에 DNA가 이렇게 꼬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하긴 했어. DNA를 잠깐 동안만 풀어준 다음에 우리는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사한댔지. 요렇게 복사합니다. 이 복사된 걸 우리 뭐라 한다고? 요걸 RNA라 해요. 자, 얘를 밖으로 뺍니다. 그럼 RNA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실제로 핵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핵에는 구멍이 존재하고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RNA가 밖으로 나가. 얘가 어디로 가냐면 아까부터 얘기했던 라이보솜. 원래 리보솜이라고 불렀던 라이보솜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시 정리하면 생명 중심 원리란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면서 단백질이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생명 중심 원리라 해요. 이 방법을 인간이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충격적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명 중심 원리를 따르는 게 인간은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를 보니까 강아지 새끼는 이대로 합니다. 고양이도 봤더니 이거대로 해. 하다못해 저기 바다에 있는 오징어 새끼도 이렇게, 세균도 이렇게. 자, 결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 중심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왜 생명 중심 원리가 똑같아야 돼? 왜? 이건 하나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쌤! 또 진화론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그러더라고. 아까도 쌤, 저는 교회 다니는데 창조론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준 게 있어. 잘 들어봐. 생명 중심 원리가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해 가지고 외계인을 본 거야. 근데 외계인을 검사해 봤는데 외계인이 똑같대. 그럼 뭐야? 내 생각이야. 이건 100% 창조입니다.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확률이 거의 무한대야. 그 무한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이 원리가 똑같아? 이건 진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와 다른 행성인데 이 원리가 똑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는데 이 방법이다. 난 내일부로 학원을 그만두겠어. 교회 가야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천국 가야 되니까. 자, 근데 모르지 뭐 외계 생명체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사실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지금 DNA가 핵에 있댔잖아. 자, 연구하다 보니까 또 특별한 DNA를 밝혀줘요. 인간도 식물도 다 핵 속에 있는 DNA는 모체와 부체가 같이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반씩 준 DNA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살펴보니까 미토콘드리아만의 DNA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 연구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거 책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독단적으로 있는 걸 알아냈어. 그걸 연구했는데 이것도 굉장한 충격이야.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얼마씩 내려받냐면 100대 빵입니다. 엄마한테만 받아요. 즉, 내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에 유전이 됩니다. 엄마가 주는 거야. 그럼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도 외할머니가 준 거야. 외할머니 미토콘드리아도 그 위에 증조 할머니가 준 거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엄마가 나와요. 근데 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된 다음에 뭐 별의별 이제 유인원들이 많이 나오다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럼 과연 호모 사피엔스가 한 방에 몇 마리 정도 나왔을까?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들이 예측하는 게 한 번에 최소 3,000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집단을 이루어요. 올라가 봤어. 최초로 갖게 된 미토콘드리아 DNA의 최초의 DNA가 목에 유전되는 그 DNA가 몇 개 정도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그때 과학자가 충격이었대. 근데 나도 이건 좀 믿기진 않아. 이 목에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몇 개 있냐면 하나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는 하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 한 명의 여자로부터 나왔다며. 난 모르겠어요. 이건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한 명으로.
교회 가야 되나? 자, 아무튼 이 모계 유전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딱 한 명의 모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거에 대한 원리를 볼 거야. 자, DNA가 두 가닥이 있죠? 1번 가닥이랑 2번 가닥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염기를 9개만 표현해 볼게. 9개. 자, 9개 중에 다 안 알려줄 거야. A, G, C, G, T, A. 자, 이렇게만 준다. 나머지 거를 니들이 찾아라 이거야. 자, 대신 DNA가 RNA가 되죠? 지금처럼 DNA가 RNA로. 자, 이제부터 이 표현 반드시 외워야 된다. DNA가 RNA로 변하는 방법을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르고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한다. 자, 문제.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장소. 핵입니다. 전사는 무조건 핵에서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사된 RNA를 봤대. 그랬더니 이 RNA의 염기도 9개가 일단 올 건데 9개 염기 중에 첫 번째 염기가 A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RNA는 분명히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복사했댔어. 그러면 어떤 가닥을 가지고 RNA 만들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1번 가닥일까 2번 가닥일까? 일단 1번 가닥이 A가 맨 앞쪽에 나왔으면 2번 가닥의 첫 번째 염기는 뭐가 와야 돼? T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사한 건지 이거를 전사한 건지를 알아야죠. 답은 몇 번 가닥이다? 2번입니다. 너네 복제했다는 거, 이 뜻은 아니 그 복사했다는 거 똑같은 거 찍었다는 게 아니야. 봐라. 요거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DNA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내가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T가 있다고 한 거예요. DNA가 이렇게 있을 때 RNA를 차곡차곡 찍어내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럼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T랑 결합할 수 있는 게 누구야? A죠. 그래서 이거랑 결합할 수 있는 가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얘를 삼아서 전사된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2번 가닥을 주형 가닥 삼아서 RNA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번째 게 U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가 U면 얘 뭐일까? A겠죠? 그럼 얘는 뭐야? T겠지. 이런 식으로 니네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 찾아서 매칭해야 됩니다. 자, 얘가 G면 여기 뭐야? C고 여긴 뭐야 그럼? G가 오겠죠? 그러면 얘가 C니까 여기는 G겠고 여기도 G겠지. 여긴 모르네요. 그럼 내가 그냥 할게. A. 그럼 여긴 뭐 와야 돼? T. 여기 뭐 와야 돼? A. 자, 여기 T니까 여기 뭐야? A. 여기 A면 여기 뭐야? U. 이거 니네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여기 G니까 여기가 C겠고 여기도 C죠. 자, 여기 T라고 할게 그냥. 그럼 여기는 A고 여기 뭐 와야 돼? U입니다. T 없어요, RNA는. 여기 T고 여기 A. 자, 잘 봐 이제. 특징이 있어요. 전사된 RNA는 주형 가닥이 아닌 가닥과 똑같습니다. 대신 T를 U로만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T, GG, AT, AU, GG, AU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주형 가닥을 삼은 가닥, 아닌 가닥과 염기 서열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 3개씩 자를 거야. 염기를 3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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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요렇게 자를 겁니다. 이제 문제 풀 때 니네 무조건 3개씩 잘라야 돼요. 그래서 DNA의 3개의 염기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 단어에 다 들어있죠? 예, 3개의 염기를 조합했다 이거야. 대신 이걸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렛 코드를 유전 암호라고 합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유전 암호. 암호야, 암호. 자, 이 암호를 1차적으로 해석한 게 얘입니다. RNA의 3개의 염기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코돈이라고 할 겁니다. 코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돈. 자, 이 코돈이 결국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코돈이 합니다. 근데 니네 혹시 영어 단어로 translation 뜻이 뭔지 아냐? translation 번역이죠. 이걸 어떤 새끼가 번역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영어 단어로 translation이에요. translation이니까 이 빙신 같은 새끼가 이게 진짜로 번역이라고 번역했어. 아 진짜 실화야. 번역이라고 번역했어 이 새끼가. 그래서 우리도 번역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니? 지금 어디에서 됐어? RNA가 단백질 만든 장소는 라이보솜이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만 봅시다. 세포가 있으면 핵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뭐 라이보솜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다 있는데 빈 공간이 있잖아. 이 빈 공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번역이 일어난 장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럼 쌤 그냥 세포질화 해도 돼요? 맞아?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는 세포질화 나올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UG가 하나의 코돈이지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 만들어. 그럼 라이보솜이라는 쉐끼는 펩타이드 결합시켜주면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드디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한 개의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한 개 코돈이 한 개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낼 테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코돈은 몇 종류일까? 인간이 갖고 있는 코돈은 몇 종류겠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코돈은 몇 개의 염기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면 되냐? 3개의 염기가 연속적이면 되지. 그러면 코돈이라고 얘기하면은 염기 이러면 돼요. 이게 한 개의 코돈이야. 그러면 이 코돈이 가짓수가 몇 개냐고. 여기 A, U, G, C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A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 A 못 꺼놔? 그럼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들어와.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4가지 이렇게 되니까 코돈의 가짓수는 4의 세제곱해서 64종류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코돈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잘 들어야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코돈은 실제로 64종류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을 때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라고 배웠냐? 20가지야. 아미노산 종류. 그러면 64종류의 코돈 중에 20종류의 아미노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해야 돼?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64종류의 코돈 중에 20종류만 아미노산을 만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64종류의 코돈 중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 때 중첩되는 코돈이 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은 두 번째입니다. 중첩되는 코돈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줄게. CCC와 CCA, CCU, CCG라는 놈은 다 별표의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러면 코돈은 달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만들죠. 자,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우리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 A, B, C를 뭐 1번, 2번, 뭐 19번 이렇게 갔잖아. 걔 아미노산이 바뀌어도 다른 종류라 했고 19번이 18번으로만 바뀌어도 다른 종류야. 즉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잘못 찍히면 그건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심각한 돌연변이가 됩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왜요? 봐봐. 원래 DNA가 원래 거 AAT, TGG, CGA 뭐 이렇게 됐었대. 근데
뭔가 잘못된 환경 때문에 이게 이거 이렇게 볼까? 얘가 원래 CCG였는데 뭔가 잘못된 환경 때문에 얘가 A로 바뀌어버렸어. 자, 그럼 봐봐. RNA 찍어봐. RNA 찍으면은 U, A, A, C, G 뭐가 왔어야 되는데 뭐가 오는 거야? C가 왔어야 되는데 U가 와버려. 그지? 자, 일반적으로는 앞에 거 2개 냅두고 뒤에 거 하나가 바뀌면 아미노산은 안 변합니다. 결론. 원래 찍어낸 게 G, C가 왔어야 되는데 얘가 A로 바뀌는 순간에 찍어내는 아미노산, 염기가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뒤에 거 하나 정도는 바뀌어도 아미노산은 그대로예요. 결론. 이 사람은 돌연변이 맞습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염기에는 생겼지만 형질은 돌연변이가 안 나옵니다. 동일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버리니까. 이래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아미노산의 개수보다 코돈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돌연변이만 만들겠다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아미노산을 계속 찍을 거야. 자, 근데 너네 하나의 단백질은 평균적으로 몇 개의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연결된댔냐? 약 20개예요. 20개가 연결되면은 끝내야 돼.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돼. 끝! 그래서 뭔가가 오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아미노산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는 코돈이 나옵니다. 요 코돈을 종결 코돈이라 합니다. 종결 코돈. 자, 여기 말에 다 들어있어요. 종결 코돈이란 더 이상 아미노산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종결시키는 거예요. 종결 코돈 3개 있습니다. 쉬워 이거. 으악, 으그아 3개 있어. 요렇게만 알면 돼. 자, 이건 근데 통합과학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근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 운종호는 배워요. 그래서 으악, 으그아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 우리가 배웠던 코돈의 가지수가 몇 종류라고? 64종류인데 그 중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그럼 몇 개일까? 61개죠. 3개는 아미노산 안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하이탑 한번 볼게.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빈 보세요.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페이지가 297쪽입니다. 이거는 막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려고 킨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배우면 생명과학 파트 끝내고요. 이 하이탑의 교재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 이게 방금까지 배웠던 코돈 64종입니다. 자, 그럼 뭐 페닐알라닌부터 글라이신까지 다 외우면 천재지. 나도 못 외워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생명공학과 가시면 돼요. 그때 외우면 돼. 그때 외워야 돼요. 지금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고 고3까지도 절대 안 줘. 이건 그냥 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니들이 외웠냐 안 외웠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자, 보면 64종이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CCU, CCC, CCA, CCG 뒤에 거 하나가 달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기에는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버리면 유전 질환은 안 걸려요. 두 번째, 자 보시면 종결 코돈 3개 나오죠. 얘는 아미노산을 안 찍어냅니다.
으아, 으악, 으그아. 3개 외워야 돼, 이건. 나중에 운전고는 이거 학교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운전고 제외하면 안 배웁니다. 자, 근데 저 위에는 AUG라고 있죠? AUG. 아까 AUG 하니까 어떤 새끼야 어그 뭐 이러는데. AUG는 뭐라고 써있냐? 메사이오닌 말고 게시 코드를 쓰죠. 그럼 뭘까? 종결된 다음에 아무거나 막 와도 시작을 못해요. 이게 와야 그 다음 시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것도 AUG부터죠. 항상 시작은 AUG가 와야 돼요. 메사이오닌부터 시작해야 그때부터 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 날 때가 종결 코돈.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염기들은 게시 코돈이 1번이고 종결 코돈이 마지막으로 와야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자, 근데 쌤, 맨 마지막 거는 뭐 돌연변이 돼도 형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가운데 거나 처음 게 바뀌면 어쩔 건데요? 그럼 진짜 그때부터는 돌연변입니다. 그게 유전 질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어요. 얘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DNA가 ATT가 와야 돼요.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되는 게 돌연변이의 질환이 걸리는 사람들은 RNA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DNA가 잘못된 거야. 얘 잘못됐는데요? 아니야. 이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DNA가 돌연변이 되는 거야. ATT가 와야 되는데, CTT에 의해서 전사되면 GAA가 됩니다. 그럼 GAA를 원래 시험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거야. 그럼 GAA 찾아봐. 어딨냐? 여기 찾는 거예요. 이거 GAA. 여기 있죠? 그래서 글루탐산이라고 찾은 다음에 다시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지금은 뭐 그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어쨌든 글루탐산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찍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 글루탐산에 의해 가지고 정상 헤모글로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상 적혈구가 나오는데 너네 적혈구의 역할이 뭐 하는 거니? 적혈구의 역할은 피에 적혈구가 있고 걔가 산소를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돌연변이가 가운데 게 생겼어. 그럼 가운데 게 이제 U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GUA라는 가운데 게 바뀌면 코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바뀌어요. 드디어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나와가지고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적혈구가 낫 모양처럼 변해요.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 운반이야. 당연히 동그란 새끼보다는 요 낫 모양으로 생긴 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남자애들은 빈혈을 잘 알 수가 없고 여자들은 빈혈을 잘 알 건데 얘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이 빈혈이에요. 심각한 빈혈. 그래서 매일매일 어지럽대요. 자,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돌연변이 종류에 두 번째 백색증이 있습니다. 백색증을 이제 다른 말로는 알비노증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걸 알비노증이라는 걸 배운 게 난 대학교 때 배웠거든. 고등학교 때 나는 없었어. 근데 알비노증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다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에 그 앞에 호수 같은 게 입구 쪽에 있고 그다음에 분수대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머리카락을 바꾼 남자 새끼야. 나 대학교 1학년 때야. 머리카락 색깔이 이 색깔이야. 너네 빨간색으로 염색해도 이 색은 잘 안 나와요. 이건 엄청 탈색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선생님 호주에서 1년 동안 그 연구원 신분으로 있었거든. 여기 호주에서 있을 때 빨간색 머리였거든. 근데 이 색이 안 나와. 근데 탈색을 3번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얘가 머리카락이 완전 빨간색이야. 대박인데. 근데 봤는데 남자 새끼가 잘생겼어. 키도 한 80좀 넘어. 그래서 난 쓱 갔어. 근데 걔가 한 2주일 뒤에 봤는데 이 새끼 머리 색깔이 이제 바뀌었어. 머리 색깔이 회색이야. 근데 니들이 아는 그냥 그 회색 옷 있잖아? 없어 여기 회색이. 회색 완전 회색 머리카락이야. 완전 회색. 그러니까 이 회색으로 염색하는 거 지금이야 이제 유행이 됐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는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1학년이었어. 2004년이야.
그리고 2004년에 회색 머리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존나 잘생겼네.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델삘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가다가 바로 얼굴을 묶고 갔어. 이 새끼를 내가 봤더니 알비노야. 알비노증은 몸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DNA 부위가 완전히 변성된 겁니다. 멜라닌 색소가 없어요. 너네 동양인들이 까만 눈에 까만 머리카락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이 금발에 파란 눈을 갖고 있잖아.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알비노는 아예 0이야. 그래서 머리카락이든 모든 털색이 다 흰색입니다. 근데 내가 걔를 보고 어떻게 알비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자, 알비노에 걸린 동물이 있습니다. 알비노증에 걸린 동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냐? 모든 털 색깔이 흰색이야. 저희 집 고양이도 흰색인데요. 그게 아니야. 알비노에 걸린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확률상 알비노가 많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자, 흰색 토끼 눈깔을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의 눈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난 존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보통 그렇게 눈을 깔진 않아. 근데 눈깔이, 머리는 진짜 회색이야. 처음엔 빨간색이었잖아. 빨간색 머리카락에 빨간색 눈깔이었어. 이건 뱀파이어야, 진짜. 존나 무서웠다고, 그때. 눈을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난 그냥 뭐 서클 렌즈 같은 거 낀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원래 색깔이었어.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아무튼 이 사람이 멜라닌 색소가 아예 안 나오는 돌연변이 된 백색증, 알비노증을 합니다. 근데 이 알비노증은 그나마 양반이야. 왜? 털 색깔만 흰색이면 땡이야. 자, 밑에 봐봐.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요. 자,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뇌 손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염기 하나 바뀌는 거야. 얘도 염기 하나 바뀐 거고 얘도 염기 한 개 바뀐 거야. 근데 페닐케톤요증은 평균적인 수명이 20살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죽어요. 이거 심각한 유전 질환이야. 그러니까 얘는 땡큐지 그나마. 얘는 안 아파요. 그냥 머리카락 색깔만 흰색이야. 뭐 어때? 그러고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이게 유전 질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그 전 페이지에 요겁니다. 자, 일단은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 생산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아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 밥 먹으면 나와요. 밥 먹으면 나와. 근데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잉.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을 당뇨병 맞긴 해. 근데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당뇨병은 1형 당뇨예요. 근데 니들이 알고 있는 당뇨병은 2형 당뇨야. 니들이 알고 있는 당뇨병이 뭔데? 돼지들이 걸리는 병. 성인병. 너네 당뇨병을 왜 걸리는 줄 아냐? 이유가 없어. 당을 많이 처먹어서 그래. 자, 이제부터 당분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거야. 거의 당뇨병 걸릴 확률은 나는 내가 볼 때 거의 90%라고 봐. 난 당을 좋아하거든. 지금 나이에도 항상 아침 일어나자마자 코카콜라를 따먹고 있어. 코카콜라 없으면 난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뚱캔이 필요해. 그 얇은 거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뚱캔. 거기에 매일매일 난 당분 섭취가 되게 많거든. 고기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주식이야 그건. 거기 플러스 내가 단 걸 좋아해. 그래서 맨날 집에 단 거, 케이크 같은 거, 존나 단 거, 치즈케이크 제일 단 거 그런 거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아마 당뇨병이 올 거야. 자, 근데 이게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오지만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사람인데 이 1형 당뇨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선천적인 당뇨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아예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맞아야 돼. 자, 그런데 예전에 거의 한 20, 3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는 당뇨병, 소아당뇨라고 하거든. 1형 당뇨를. 소아당뇨에 걸린 사람이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에요. 50세 이상 잘 못 살아. 그 이유가 있어요. 인슐린을 어디에서 뽑아내는 줄 아냐? 야, 사람한테 뽑을 수는 없잖아.
내 인슐린을 어떻게 얘한테 줘? 그래서 일단 인슐린이라는 건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종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아까도 이렇게 했거든? 종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니들은 알고 났어라. 종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이게 종특입니다. 종특. 종특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종간에 누구 종은 이거, 누구 종은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쌤, 돼지한테 나온 인슐린이나 사람의 인슐린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인슐린은 돼지한테 뽑았습니다. 돼지한테 뽑은 인슐린은 사람이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역할도 똑같아. 그러니까 돼지한테 이제 인슐린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돼지가 죽으면은 인슐린 뭐 다 안 나와요. 살아있을 때 뽑아야 돼. 이러니까 돼지가 살아있는데 잡아가지고 주사기 쫙 이자를 찔러가지고 이자에서 빼야 돼. 돼지가 가만히 있겠냐? 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개빡센 거야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비쌌어요. 평균적으로 인슐린으로 한 달 동안 치료받으려면 예전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한화 현재 가치로. 언제까지 맞아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그럼 한 달에 300이면 1년에 3,600이니까 4,000 잡읍시다. 그럼 10년이면 4억이야. 50년 살아봐. 몇십억이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요. 이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획기적인 발견을 합니다. 자, 아까 사람의 체세포에 인슐린을 만든 유전자가 있는데 자, 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예, 대장균에 요게 DNA예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게 우리 인간도 필수적인 DNA는 핵에 있댔지. 근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와 같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DNA가 있어요. 얘를 뽑아냅니다. 뽑아서 잘라요. 인슐린 유전자 넣어. 요렇게 됩니다. 이 기술을 우리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도 만들고 하잖아. 콩도 만들고. 유전자 재조합된 옥수수 먹으면 큰일 나요? 나한테 물어보지만 나도 모르니까. 몰라. 어쨌든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얘가 인슐린 그냥 만들어요. 그럼 이 인슐린을 그대로 내가 맞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슐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요. 지금은 이거 돈 없어서 인슐린 못 맞고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문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거야? 또 이제 종특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게 같기 때문입니다. 세균이든 인간이든 이 원리를 내가 무슨 원리를 써? 아까 제일 크게 썼어. 이 원리가 뭐야?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가 대장균과 사람이 같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것도 생명 중심 원리가 인간이든 세균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까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다. 다음 시간부터 지구과학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더 하고 싶어.